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19일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0세 여아만을 골라 성폭행한 아동 성범죄자가 신상 공개와 같은 안전장치 하나 없이 출소 후에 사회에 나와 있다. 그러면서 신상 공개를 촉구한 글이었는데요. 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지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이은의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19일에 올라온 게시글 내용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0살 네. 여자아이만 골라서 성폭행한 아동 연쇄 강간범이 지난해 출소했는데 신상 공개가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2004년 11월에 이제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서 이제 피해자, 당시 10대였던 피해자에게 이제 위협을 하면서 성폭행을 하고, 이듬해인 4월에도 아파트에서 놀고 있는 이제 아동에게 접근해서 이 승용차로 데려가가지고 추행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막 협박을 하고, 그 이듬해 다시 3, 4월에도 아동을 차로 이제 유인해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일련의 범죄들을 했던 이 대상자들이 보면은 한 10살쯤 된 여자 아동들이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 이 사람이 이 가해자가 알고 보면 1990년대 초반에 미성년자를 이제 추행하거나 이제 추행 미수 이런 이제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제 죄질이 되게 나쁘게 평가돼서 당시 법정 최고형이 이제 관련해가지고 15년이었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높은 수위로 다 적용해가지고 이제 처벌을 하긴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런 어떤 이 신상정보 공개라든가 이런 걸 고지한다든가 전자발찌 이제 착용 이런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법이 시행되기 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지금 출소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안전장치 없이 나와도 되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게시글이 올라왔던 거고,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조두순이 출소할 때라든가 예. 얼마 전에 이제 김근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막 화제가 됐었죠. 그것과 이제 별반 내용은 다르지 않은데 사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제 재범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회로 다시 맞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무방비한 것인가에 대한 이제 우려의 목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판결문이 함께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글 내용을 조금 더 신뢰하게 되는데요. 일단 네. 사건의 내용하고 판결문 내용으로 볼 때 이게 거짓으로 꾸미거나 그렇게 한 내용 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이제 거짓인지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글을 올린 분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해본 건 아니라서 알 수 없지만, 네. 사실 판결문 없이 썼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표현, 이제 이렇게 어떤 사건을 나열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제 순서, 어떤 여러 가지 내용, 이런 법적인 법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게 판결문에 근거한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주는 어떤 내용입니다. 게다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청소년 보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개념, 이런 거를 이제 갖게 된 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한 15년, 20년 이렇게 이제 그때쯤 저질러서 이렇게 중형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귀할 때쯤 돼서 보면은 사실은 그 사이에 만들어 놓은 어떤 피해자 보호나 혹은 사회 안전장치에 가까운 그런 재범 우려 방지를 위한 이런 장치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지금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는 그 기점을 몇 년도로 잡아야 됩니까?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제 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자체가 요런 도입된 게 2006년 6월 30일인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자체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작된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은 범죄를 2004년 11월, 2006년, 2005년에 각각 이제 봄에 저질러요. 이 6월 30일이 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이제 4차례에 걸친 범행을 저질러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됐는데, 문제는 이런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이 적용이 되는 그 시점에 있질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네. 사람인데, 네. 형 만기 출소 후에 지금 이제 사회로 복귀해서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성범죄자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건데 네. 법리상으로는 이렇게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겁니까? 아예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가 왜 이제 한 번 처벌한 것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예. 소급 입법하기가 어렵고 이 사람이 이미 이제 어떤 죄에 대해서 이 죄가를 다 치르고 나왔는데 사회가 보니까 넌 지금 우려스러워. 그러니까 너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지만 이걸 해야겠어라고 할 근거가 굉장히 좀 부실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징역을 살고 있는 동안에 교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별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형사법 제도의 이제 시행과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봤을 때 단정해서 이제 이미 법 적용 이제 그 당시에 판결을 받을 때 적용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후에 뭔가 법이 이제 그 직후에라도 생겨서 이제 뭔가 소급 대상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뭔가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거의 어려워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 중에는 친족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아동 시절에 이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아동 청소년 시절에 입은 성폭행 같은 경우는 시효를 다 열어놨는데 예. 이게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러한 것들도 다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소급 입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글 올린 사람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위해 법무부에 전화 한 통씩만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네. 법무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6년에 미성년자 11명을 대상으로 이제 성폭행을 했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김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신상 정보 이 등록제도나 공개고지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고 당시에는 이 제도가 도입이 돼 있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작년에 이제 법원에다가 이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긴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부분은 받아들여졌지만 성범죄자 알림이라고 이제 이 정보를 볼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예. 이제 여기에서는 이게 공개가 되지만 이거를 이제 우편 같은 걸로 고지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에는 또 해당이 안 돼 시행된 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 근거가 좀 존재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슷하고 더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질이 나쁠 수도 있고 누가 더와 덜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두 달의 이제 차이 같은 걸로 이제 이 사람한테는 그걸 적용하기는 어려운 중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뭔가 이제 정부 부처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하고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네.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아니면 이제 사실은 이거를 강제로 뭔가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가해자에게 어떤 다른 종류의 이제 혜택 같은 걸 주면서 대신 이런 사회적 불안을 가중하고 있으니 당신 주변에 대한 순찰 강화나 이제 CCTV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외에 스스로 사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보호관찰 제도 같은 데 동의를 해주면 좋겠다 같은 것들을 노력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신상 정보 공개만이 이제 이런 사람으로부터의 피해를 막는 어떤
이제 맞는 키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신상정보 공개되어 있어도 그걸 보고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길에서 그 사람을 마주할 때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어떤 안전장치가 없어 불안해라는 어떤 요소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그냥 손 놓는 게 아니라 노력할 수 있도록 어떤 법무부든 여가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해달라고 연락하는 거 이런 노력들은 유의미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 이제 성범죄자 신상 공개하는 것도 재범의 우려를 재범을 우려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중 처벌하자고 하는 뜻은 아닌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발찌 같은 걸 부착 명령을 한다든가 이런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갖는 이유는 사실 그 본질적인 의미가 이 가해자에 대해서 망신을 주겠다, 이 가해자를 뭔가 불편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형벌 부과의 목적이기보다는 네. 이 사람이 이제 재범을 그러니까 이 범죄를 다시금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 차원의 이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사회에 좀 적용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안 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보호 관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보호소로 갈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겁니까? 그 보호수용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또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게 이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런 이 보호 관찰 제도에서 보호감호소 이런 제도가 전에 있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그냥 되게 급하게 이제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그 폐해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이제 폐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헌법에 반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새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있었던 거를 이렇게 헌법에 반해, 법에 반해 해가지고 이제 없애버리고 나면 없앴던 걸 다시 부활시키는 건 이 법리적으로도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보호 수용한다라는 게 이제 모아놓겠다는 건데 모아놓는 것도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보호 수용제가 그래서 어렵다라고 한다면 좀 어려운 거를 자꾸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호도하거나 사실 호도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보호 관찰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더 늘리는 거.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전자발찌 부착을 해도 이 전자발찌 부착한 사람을 관리하는 이 관리 인력이 너무 이 업무가 과중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금 보호 관리해야 되는 이 대상이 관찰해야 되는 대상이 어디 가 있는지 만약에 어디 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곳에 가고 있다. 그러면 제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보호 관찰 제도는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제지하고 좀 재빠르게 대응하려면 사실 경찰하고의 공조가 필요한데 네. 사실 또 경찰은 법무부 소속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공조될 수 있도록 좀 부처 간의 어떤 그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수용제 같은 것들이 이게 들을 때는 이거 하면 좋겠다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 재화를 좀 예산을 투입하면 확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교화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이 좀 일을 할 수 있게 좀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래야지 일을 해야 딴 생각을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호 관찰할 수 있게 인력 충원을 하고 뭔가 이 전자발찌 같은 것들도 좀 더 끊게 되면 바로 알겠습니다. 출동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법률상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사실 확인과 동시에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